안녕하십니까. 6월 7일 오후 김병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이화영이 감옥에서 이재명에게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참으면서 대속해왔는데, 그러니까 죄를 내가 대신해서 벌을 받아왔는데 이제 대통령에 당선됐으니까 나를 빨리 좀 끄집어내달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는 내 지분도 상당히 있다, 그러니까 내 지분을 돌려달라,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화영은 불법 대북 송금 등의 혐의로 지난 5일, 이틀 전이었습니다. 지난 5일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대선에서 이기고 난 이후 이화영은 그날 어제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만큼 사면은 기정사실이고 빨리 사면되려면 하루라도 빨리 형이 확정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화영이 요구하는 것은 8.15 특별 사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특별 사면을 노리고 이재명이 당선되자마자 청구서를 보낸 것입니다. 이화영은 형이 확정된 바로 다음 날인 어제 일종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중범죄를 저지르고 무려 7년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죄수가 국민 여러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자필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자필인지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연필로 적은 A4 용지 한 장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글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화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활짝 연 국민 여러분의 헌신의 경의를 표합니다. 마치 자기가 엄청난 거물이라도 되는 듯한 그런 말투입니다. 새로운 세상에서는 정치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악질 검찰을 동원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는 정치 검찰의 피해자라는 주장이죠. 그러면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과 먼지떨이식 주변인 수사, 별건에 별건을 더한 무차별 기소, 협박과 회유를 통한 조작,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조작된 증거를 유죄의 근거로 삼는 법원도 개혁돼야 합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미 법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대북 송금 조작 사건의 진실을 밝히면 정치검찰의 무도한 행각이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검찰개혁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라고 적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정치검찰의 피해자가 아니라면 이재명 당신도 죄인이 아니냐, 이재명 당신도 죄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 이런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마치 대단한 검찰개혁 투쟁이라도 하다가 보복당해서 구속당한 그런 사람 같습니다. 뇌물의 정치자금의 불법 대북 송금으로 겹겹이 빠져나올 수 없는 범죄 행위를 저질러서 대법원에서까지 중형의 유죄를 최종 확정받은 사람이 검찰개혁, 법원개혁, 뭐 그런 말들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가면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마는 대부분은 반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화영은 반성은커녕 법원과 검찰을 향해서 되레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화영이 억울하게 정치검찰에 당했다면 문재인이 임명한 오경미 대법관까지 유죄를 인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화영의 그런 형식은 국민 여러분이었지만 내용은 대통령에게 보내는 탄원서이자 압박입니다. 나는 아직도 감옥에 있으니까 날 잊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화영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별도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위정 혐의 등으로 지금 추가 기소된 상태입니다. 정상대로라면 향후 10년 이내에는 햇빛을 보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감옥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자신을 살려줄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재명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대속했으니까 이제 당신이 신세를 갚을 차례다, 뭐 그렇게 공공연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자신이 기소된 범죄 혐의의 공범을 특별사면시킨다? 이걸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공범관계임을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재명이 이화영을 특별사면시키는 순간 국민들은 이재명이 이화영으로부터 압박을 받아서 아니면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풀어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내가 유엔 제재를 어기고 이화영과 북한에 함께 돈을 보냈다, 그렇게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특사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화영이 배신당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인 주진우 의원은 본회의 토론을 통해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대법원 결정을 무시하면서 국민에게는 법을 따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화영을 사면한다면 국제사회에 유엔 대북 제재를 어겨도 되고 자신이 대북 송금의 공범이라고 자인하는 꼴이다. 결국 외교적인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청구서를 내밀 사람이 이화영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이재명 본인이 척건이라고 인정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금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용 역시 이재명에게 내밀 청구서를 벌써 준비해 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용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7, 8억 원의 돈을 받아서 정치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인데 이재명의 2022년 대선 경선 자금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들도 거의 짐작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김용 또한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 판결하는 순간 특별 사면을 요구할 것입니다. 조국도 있습니다. 조국과 조국혁신당은 이번 대선에서 후보도 공천하지 않고 이재명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조국의 부인 정경심은 1번을 찍으면 조국이 일찍 나온다는 포스트를 SNS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8.15 특사까지도 기다리지 못하겠다면서 대선 당선 직후 특사를 요구하겠다고까지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백현동 옹백 아파트 로비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된 김인섭도 특사를 기다릴 것입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이라고 또 형이 확정되면 사면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은 벌려놓은 일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도처에서 지금 청구서를 들이밀게 될 것입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재명이 이달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아서 참석키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다는 소식이 없었고, 그리고 G7 정상회의 홈페이지에도 멕시코와 남아공, 호주, 우크라이나 정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밤새 최종 컨펌을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초청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서로 협의한 부분이라서 쉽게 공개할 내용은 아닐 것 같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G7 참석 결정이 늦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초청을 못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온 데 대해서도 대통령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여러 상황들 때문에 조율을 해왔던 것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초청 시점이 왜 공개할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G7 정상회의 초청이 불발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았는데 다행히 초청장을 받았고 또 이재명은 첫 다자간 외교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에 참석함에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G7 이후 미국으로 이동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한미 정상이 만나는 일정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영역이다.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을 드리겠다라고 말해서 단독회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자체가 워낙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질지가 알 수가 없으니까 끝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과거의 공범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는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화영의 사면은 단순한 은혜 갚기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누구를 위해 권력을 행사할 것인지 그 선택을 우리는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